네, 안녕하세요. 자, 지구의 역사의 단원 중에서 바로 지층의 대비라는 게 있어. 우리 전 시간에 선생님이 예고했었죠. 상대적으로 나이를 매기는 상대 연령 또는 상대 대비라고 하는 게 방법이 있고요. 절대적으로 나이를 측정하는 절대 대비 또는 절대 연령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렵겠죠.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들이 이게 탐사를 떠나서 막 어디 가는데 갑자기 여기 이렇게 길가에 나와 있는 노두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 여러분, 노두란 말 처음 들어봤죠? 옛날 골든벨 50번 문제였는데 그때, 이거 난 너무 쉬웠는데 틀리더라고. 노두가 뭐냐면 지하에 이게 돌들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 안반들이. 이게 지표로 약간 노출되어 있는 그런 거를 길노자, 머리 두자에서 길에 노출되어 있는 안반이다 해서 노드라고 불러요. 이 노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스케치하는 거야. 그래서 지하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이게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이야. 인근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지층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 선생님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 이렇게 생겨서 여기 있는 이렇게 지층이 막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번 지역 보고 2번 지역, 3번 지역을 봤을 때 지하로 연결된 이 지층을 지하를 파보지도 않고 이 잠깐 드러나 있는 이런 안반을 통해서 노드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지층이 선생님이 지금 그림 좀 지저분하게 그렸지만 다시 한번 지워볼까? 자, 여기 있는 지층이 다시 한번 선생님 써볼게. 아이고. 자, 여기 있는 지층이 여기가 이렇게 1번 지역, 2번 지역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돼 있는 지층이 이렇게 있다고 쳐. 그렇죠? 여기도 막 이렇게 돼 있다고 쳐. 자, 이 지층이 뭐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 있는 지층이라고 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번 지층, 여기도 뭐 1번 지층이 되고, 여기 2번 지층, 2번 지층이 되고 할 거 아니야. 그제? 왜냐면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게 다 지층이 연결돼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죠? 그런 거를 통해서 암석의 나이를 상대적으로 우리가 같이 측정해 보는 거야. 자, 아까 얘기한 대로 1번 지역에 딱 갔어요, 여러분들이. 1번 지역에 딱 가서 스케치를 했더니 이렇게 모양이 나왔다 이거야.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왔는데 1번 지역 스케치했더니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 2번 지역을 스케치했더니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 좀 복잡한 그림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봐봐. 여기 무슨 함석이라고 돼 있어, 이거? 석회암이라고 돼 있지. 그 다음 뭐야? 여감이지, 그지? 여기도 뭐야? 석회암이라고 돼 있지. 그 다음 또 뭐야? 여감이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럼 이 부분이 어떤 거야? 되게 비슷한 부분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 게다가 여기 보니까 어때? 응유암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야. 여러분, 응유암은 뭐가 터져야만 나오지? 응유암 뭐가 터져야만 나와? 화산이 터져야만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응유암 같은 거 있죠. 응유암은 화산이 터져야만 쌓이잖아. 이거는 열쇠가 되는 층이다 그래서 열쇠층이라고 불러. 이거를 열쇠를 한자로 건이라고 하고요. 층이라고 하니까 건층이라고 불러주거든. 영어로는 키 진짜 말 그대로 키베드라고 불러줍니다. 뭐가 있어? 응유암 말고도 또 석탄층도 그래. 석탄층은 식물이 죽어야만 생기는 것들이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위를 보니까 비슷하단 말이야. 석회암 여감이.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해. 그럼 이 두 지역은 뭐야? 같은 시대에 쌓인 거지. 딱 봐도 알잖아. 그러니? 그 밑에 뭐야? 셰일이지. 여기도 셰일이야. 그럼 동시에 여기 이암이야. 그 다음 이암이야.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뭐야? 지층에 노출되지 않은 이제 이 밑에는 뭔지 몰라. 뭔지 몰라도 우리 예상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여기 두 번째 지역 보니까 이암 밑에 뭐가 있어? 사암이 있지. 그럼 여기는 내가 파보지 않아도 뭐야? 사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밑에는 석회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만약에 금이 보여. 금. 여러분들 금, 은 이런 게 있어. 그럼 이렇게 따진 것만으로도 이 밑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럼 얘를 연결해. 얘들아 이렇게 연결해서 더 0번 지역으로 가면 더 밑으로 가겠지. 그치? 그래서 땅굴 파는 거야 얘들아. 어때요? 정말 신기하지? 자, 세 번째 지역 갔더니 응해암 여기 있단 말이야. 응해암 여기 있지? 연결했어. 그 위에 봤더니 어때? 석회암 연결되고 여감 연결되지. 그치? 그 다음 여기 1번, 2번은 없지만 최신의 사암이 있어.
그 밑에 셰일도 있단 말이야. 그죠? 자,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암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암상은 암석의 모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화석으로도 알 수 있겠죠? 화석. 왜냐하면 고생대에서 삼엽충이 살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삼엽충이 발견돼. 이것도 석회암이고 여기도 석회암인데 삼엽충이 발견돼. 동일식이겠구나. 훨씬 더 비교하기 쉽겠죠. 그렇죠? 암상이 좀 달라도 삼엽충이 발견돼. 암상은 달라도 그러면 이것도 같은 시대였겠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자, 이게 지층을 상대적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는 저기는 선생님이 안 했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바로 뭐냐면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 자, 지층의 상대 대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검은색으로 할게. 지층의 상대 대비해서 여기서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A 지층, B 지층, C 지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또 여기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 그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지층의 모양이 여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여기도 어떻게 돼 있다고 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갑자기.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1번 지역, 2번 지역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자 이거야. 자, 여러분들 이럴 때는 보세요. 연결하세요. 이게 자꾸 어디 갔죠? 열심히 그려놓은 거 어디 갔어? 야, 이거 어디 갔어? 참. 여기 있군요. 야,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연결하세요. 이거 동일식이다. 연결해. 선생님, 이렇게 연결하는 게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선생님, 얘랑 같은데요?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 야, 그 어떤 일이 일어나? 2번 지층에는 얘가 없죠. 얘가 없지. 원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없지. 왜 없을까? 쌓였는데 깎인 거겠죠. 인근 지역인데. 왜 깎였을까? 여기는 육지로 드러나서 아마 깎였을 것 같지 않아? 이거 부정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부정합도 알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물론 여기 이제 기저여건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자, 이게 바로 상대 연령, 지층을 이렇게 해서 뭐 자원도 찾을 수 있고 상대적인 나이를 찾을 수 있어. 자, 두 번째가 이 절대 연령이에요. 암석의 나이를 직접 알아낼 수가 있어. 이게 진짜 뭔 소리냐? 자, 선생님 이건 또 다시 필기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야 돼. 아주 재밌고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 뭐 한다고 그랬어? 절대 연령 한다고 그랬지. 절대 연령. 암석의 절대 연령 반복. 절대 연령, 절대 대위라고 한다고 그랬어. 자, 얘는 암석의 나이를 직접 카운트해서 몇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방법이야.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야외 나가면 암반이 보이잖아. 암석이 보이지? 이거를 딱 팍팍팍 딱 떼요. 떼서 국립지질박물연구원 우리 대전에 있죠, 그죠? 거기에 가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이래요? 동위원소를 측정하게 되는 방법이 있거든. 더 이제 자세하게 하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A라는 이 암석에 A라는 암석 속에 예를 들면 우라늄이라는 이런 화학 성분이 있다고 쳐보자. 근데 이 우라늄이라는 녀석이 시간이 자꾸 가면 어떻게 돼? 바로 납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납으로 변하게 돼.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 원자 구조 안에 여러분들 원자는 다 뭐 되어 있어?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 핵 안에는 뭐야? 양성자, 중성자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중성자 또는 양성자 요거의 불균형에 의해서 얘들이 자꾸 붕괴하려고 그래.
막 붕괴하면서 어떻게 돼? 막 붕괴하면서 그쪽에 약간의 에너지가 나가고 다른 원소로 변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양성자, 중성자 수의 합한 숫자가 결국에는 뭐야? 원자 질량이고 그게 원자 번호를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이게 불균형에 의해서 얘가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면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쭉 나가는 뭐 선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뭐 물리 시간에도 배울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질량이 점점 변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걸 이걸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우라늄이라는 녀석이 납으로 변한단 말이야. 물론 모든 우라늄이 모두 납으로 변하는 건 아니고 그런 우라늄들이 있어. 불안정한 우라늄이 바로 납으로 변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거를 원래 있었던 원소를 엄마 원소, 모 원소라고 하고 얘가 바뀌어서 생긴 원소를 자원소라고 이제 부를 거야. 모자야. 그러면 이 우라늄은 물론 이 우라늄은 납으로 완전히 변하는 우라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럼 이 우라늄이 처음에 이 우라늄의 양을 얼마라고 할까? 처음에 이 우라늄의 양이 이 암석 속에 이 A라고 하는 암석 속에 이 우라늄의 모원소의 양이 얼마였다? 100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 그러면 자원소에는 하나도 없었어. 왜? 방사선 붕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됐니?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줄어들어. 얼마로 줄어들을까? 50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이 자원소는 모원소가 변해야만 자원소가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얼마로 늘어나겠어? 50으로 늘어나겠지, 그지? 됐니?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때 걸린 시간,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양이 반으로 감소되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반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 반감기를 한 번 더 가볼게. 25로 갈게. 그럼 얘 얼마가 되지? 75가 되겠지? 그럼 재밌는 게 있다? 재밌는 게 있어. 요게 다시 반으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도 반감기라고 하지, 그지? 이 두 시간은 같아요. 이따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의 핵심 원리예요. 자, 그럼 반으로 또 가볼게. 12.5로 가겠지. 그럼 얘 얼마로 가겠어? 87.5로 가겠지, 그지? 그러면 이때 걸린 시간, 요것도 얼마라는 거야? 반감기지. 요때의 시간도 어떻다? 같다 이거야. 그럼 만약에 우라늄과 납이라고 했지만 선생님이 뭐 그냥 임의로 우라늄 납은 절대로 반감기가 1억 년이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 반감기를 1억 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1억 년. 그러면 너희들이 이 암편을 딱 가져왔어. 그래서 지질자원연구에서 맡겼어. 맡겨가지고 분석해 주세요. 했더니 지질자원연구에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12.5고 여기는 87.5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 모원소의 반감기가 약 1억 년이다 이런 데이터를 받았어. 그럼 이 암석은 반감기 몇 번 지난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난 거지, 그지? 그럼 반감기가 몇 억 년이라고 그랬어? 1억 년이라고 했으니까 총 몇 억 년이 되는 거야? 이거는 총 3억 년이 되는 거죠. 암석의 나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박이지? 대박이죠? 조금 선생님이 더 나가볼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한번 가볼게. 자,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을 옆에 있는 걸 잘 보고 한번 비교해봐. 이거 몇 대 몇이야? 1대 1이지. 이거 몇 대 몇이야? 1대 몇일까요? 곱하기 몇 하면 돼? 3이. 1대 3이죠. 그죠? 이건 몇이죠? 1대 얼마야? 곱하기 하기가 어려워. 7, 24. 5, 7에 35, 7, 24. 그래? 1대 7이죠. 그죠? 자, 시험 문제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자, 모원수 대 자원수의 비율이 1대 7일 때 모원수의 반감기를 3억 년이라고 하자. 이 암석의 나이는 얼마야? 3억 년이 되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모원소 대 자원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모원소 분의 자원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뭐야? 1이고 얘는 3이고 얘는 얼마야? 7이야. 맞냐? 맞아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1대 1이고 1대 3이고 1대 7이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한 번 더 해볼게. 아우,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모원소의 양으로만 표현해볼까? 모원소의 양을 표현해볼까? 어떻게 나왔어?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 1 그대로 남았지. 100을 1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된 거야? 2분의 1 된 거지. 세 번째는 어떻게 된 거야? 전체가 몇 개였어? 4. 4지? 그 중에 몇 개 남은 거야? 하나 남은 거지. 그럼 이거는 뭐라고 바꿨을 수 있어? 2분의 1이 두 번 간 거도 이렇게 바꿨을 수 있지? 그럼 이거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전체가 원래는 몇 개였는데 8개였는데 몇 개 남은 거야? 한 개 남은 거야.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2분의 1이 세 번 간 거지. 야, 재밌다. 이거 어떻게 되냐?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모원소가 어때요? 모원소의 반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횟수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캡처해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가보지 말고 캡처하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래프를 아주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보세요. 여기가 모원소의 양이야. 모원소의 양이 처음에 100이라고 할게. 그럼 모원소는 계속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여기를 시간이라고 둘게. 그럼 자원소는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어 늘어나. 어떻게 늘어나? 이게 절반쯤, 여기 50%라고 하면 이게 늘어나겠죠, 그죠? 이게 50이라고 보고, 죄송합니다. 50이라고 보고.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여기가 그때의 시간, 이게 바로 뭐야? 이 t가 뭐야? 반감기가 되겠죠? 그럼 또 한번 가볼게. 25로 줄어봐. 25로 줄었지? 그럼 어떻게 돼? 25로 가면 이만큼 되죠. 어때요? t가 간격이 똑같지? 또, 이거 절반 가봐. 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대한 그림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이, 자, 당연히 얘는 자원소, 이건 모원소가 되겠지. 모원소가 되고, 이게 되겠죠. 자, 시험 문제에는 이 그래프로도 나올 수 있다. 자, 이 지점을 찍어줄 수 있겠죠. 자, 이 지점은 반감기가 몇 번? 두 번 지난 거죠. 그렇다면 모원소의 양은 얼마야? 25%가 되고, 그렇죠? 자원소의 양은 얼마가 되겠어? 이거보다 더 올라가니까 75%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를 어느 때 쓰느냐? 선생님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어느 때 쓰느냐? 자, 이럴 때 쓴다. 이럴 때 쓰면 아주 재밌다. 보세요. 여기 지층이 이렇게 있어. 지층이 있어. 여기 탁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관입한 게 딱 들어왔단 말이야. 이렇게 관입 딱 들어왔어. 잠깐만. 이게 관입이 들어왔어. 자, 이게 가지층, 이게 나지층. 이렇게 해볼까요? 좀 더 자세하게, 죄송합니다. 다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이 이렇게 되긴 하지만, 이게 왜 또 안 나옵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지층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 색깔이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 여기에 관입해 들어왔어. 여기를 가지층, 나지층, 다지층이라고 할게. 자, 그런데 또 여기에 이렇게 또 관입해 들어왔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 지층의 생성순수 한번 얘기해 볼까? 얘를 A, 여기를 B라고 할게. 누가 그럼 제일 먼저야? 다시요. 가 다음 누가 되었어? 여기는 변성의 흔적은 여기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 이렇게. 얘는 여기 다 있고. 그럼 누가 제일 먼저야? 가 다음 누구야? A가 관입해 들어오고. 그 다음 누구니? 나가 쌓이고. 그 다음 누구야? 다 다음. 그 다음 누구야? B가 되겠지. 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다지층, 이 나와 다지층은 A와 B의 관입한 것들의 사이에 껴있는 지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선생님이. A 지층을 떼다가, B 지층을 떼다가, 모원소와 자원소 비율을 봤더니, B 지층은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1이었다. 그리고 A 지층은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이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 놓고 반감기를 1억 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몇 억 년 지난 거지? 반감기 한 번 지난 거지.
그러니 따라서 얘는 1억 년짜리죠. 요건. 그 다음에 얘는 몇 억 년짜리야? 반감기 몇 번 지나고 2번 지나니까 몇 억 년짜리야? 2억 년짜리지. 그러면 2억 년과 1억 년 사이에 있는 지층이니까 얘들은 2억 년과 1억 년 사이, 즉 나와 다는 2억 년부터 1억 년 사이에 지층이 쌓이게 된 것이죠. 어때요? 알 수 있겠지? 이 지층이 바로 중생대 지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화석들, 이제 곧 배우게 될 건데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어때요? 신기하죠? 재밌죠? 신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 대비, 이 절대 연령의 실제 반감기를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거야. 제일 오래된 게 뭐야? 오래 걸리는 게 이런 거. 45억 년, 495년도 있어. 145억 년. 선생님 이런 걸 언제 써요? 지구의 나이가 뭐 45억 년도 채 안 되는데 이거 언제 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변곡점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들아 이거를 연장해서 그래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린 이런 반감기를 갖고 있는 녀석들은 되게 오래된 지층을 해석하는 데 써. 보통.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얘는 좀 기억해 두세요. 너무 짧죠? 얘는 어디에 써요? 그래서 고고학 같은 데 많이 쓰요. 고고학 같은 데 많이 쓰요. 자, 이게 원리가 뭐냐면 선생님 막 원리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그 탄소는 보통 탄소는 원자번호가 이거죠. 12번째 탄소인데 이렇게 좀 뚱뚱한 탄소가 있어. 왜 생기냐면 질소가 원래는 14번이잖아. 근데 여기서 얘가 중성자를 맞게 되면은 이 안에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뭘로? 14탄소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다시 붕괴를 돼. 베타 입자를 내보내고 붕괴되면 다시 이걸로 바뀌어. 그럼 얘가 또 중성자를 맞으면 또 이렇게 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야? 자연 상태에서 14탄소와 12탄소가 14탄소의 비율과 12탄소의 비율이 어때?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광합성하는 식물도 어때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면 얘를 그대로 어떻게 하겠어? 그대로 일정 비율대로 숨을 쉬면서 얘들 광합성도 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자기 체내 일정 비율로 이렇게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만약에 어떻게 한다? 죽어버려. 생물이 죽어. 생물이 죽어. 나무가 죽거나 뭐 하여튼 죽어. 그러면 더 이상 어때요? 광합성을 못하죠. 그러면 몸속에 있었던 14탄소는 계속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게 되겠죠.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죠. 그럼 비율이 어떻게 돼? 일정해져요?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요? 비율이 일정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고학 같은 거 할 때 과거 선사시대에 어떤 그 불을 태웠던 흔적, 숯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발견하잖아. 그럼 그걸 갖고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을 하는 거야. 탄소를. 그러면 얘가 반감기가 한 3번 지났다. 그러면 5730년 곱하기 3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얼마쯤 돼? 뭐 한 16,000, 7,000년 전이라는 그 고고학의 유물의 나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 짧은 역사를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되돌려보거나 또는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 선생님도 즐겨내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됐으니까 이제 지구의 역사를 딱딱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제 꼭 제출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